범야권이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여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범야권 지도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모색하며 상황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범야권 지도부는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37일이 되었고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제 야당이 한 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건이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달 안에 본회의 재개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 정치검찰 특검 등이 줄줄이 본회의 부의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또한 6월을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 국회는 특검 전국으로 초강경 대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메시지가 탄핵 사유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탄핵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삼성 고지에 오른 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탄핵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분들한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건 대통령의 방탄부대로 뛰어달라는 것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채 해병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공무상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억울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호소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언급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직구 규제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당정대 협의에서도 강력하게 정부 측을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어제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가 국민,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길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결정에 대한 당의 참여와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에게도 정부의 정책 내놓는 과정이 부족하고 아마추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국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폭탄주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최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조국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횟수라며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사가 불법에 동조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상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냐라며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의 징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이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1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백 전달 과정이 포함된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함께 최재형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의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백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은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는 이유는 최 목사의 고발 조사 때 검찰 인사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검찰 인사 사상 없는 파렴치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서울리소리와 최 목사는 김 여사 비리와 관련해 다수의 제보를 받아왔으며 그냥 김 여사의 잠입 취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전에 대검찰청에 김 여사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팀으로 내려보내든 대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사를 하도록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대표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내용은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그리고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상가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청탁과 관련한 인사개입, 직권남용 혐의, 명품백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죄를 저었는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